기초연금이나 복지를 신청했는데 소득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소득은 거의 없고 통장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겪으시는 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왜 중요한가? 기초연금이나 복지제도에서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보다 소득인 정액이 얼마냐를 봅니다. 소득인 정액이란 뭘까요?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소득처럼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장 하나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2부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방식.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5천만원에서 공제액 2천만원을 뺍니다. 남은 3천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120만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통장에 1억이 있다면 어떨까요? 1억에서 2천만원을 빼면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320만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26만 7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통장에 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나 소득과 합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부 사례 1. 오래된 예금 통장.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예전에 만들어둔 예금 통장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데 해지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전 3개월 동안은 통장에 큰 돈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돈은 3개월 평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제도에서는 잔액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통장이라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부 사례 2. 적금이나 보험. 두 번째 사례는 이미 납입이 끝난 적금이나 보험입니다. 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은 어떨까요? 보험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지하지 않아도 해지환급금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들어둔 보험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보험료 납입도 끝났고 당장 쓸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이나 적금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면 전체 금액이 합산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부 사례 3. 재산을 자녀에게 옮기는 경우.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에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줬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달 일정 금액이 자연소비분으로 차감됩니다. 자연소비분은 그 해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약 365만원이 자연소비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44개월, 부부가구 기준으로 약 27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1억원이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옮겨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부 많이들 하는 오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소득은 없는데요. 지금은 안 쓰는 돈인데요. 예전에 모아둔 돈인데요.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돈이 성격보다 얼마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부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일괄 조회합니다. 10만원 이상인 계좌는 모두 조회 대상입니다.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예탁금도 포함됩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이 걸리십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연금저축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7부 꼭 기억하실 점.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4%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둘째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 3개월 동안은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을 자녀에게 옮겨도 일정 기간 동안 기타 증여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옮긴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주식 예탁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식 계좌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부 마무리. 통장 하나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통장과 금융상품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필요하실 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새로운 선정 기준액이 고시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